자, 미스트롯4가 토크 콘서트 이후에 드디어 첫 갈라쇼 방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시청률 18.4%의 엔딩으로 갈라쇼가 시작이 되었다. 첫 방송 전부터도 기대감이 폭발 중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스트롯4를 현역가왕보다 더 재밌게 시청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 있는데요. 야, 미스트롯4가 진짜 심각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현역가왕이 이 며칠째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수주째 전국 투어 콘서트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스트롯4도 지금 만만치 않은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몰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흔한 말로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유튜브 자체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 코로나 때만큼 잘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도 딱 그 코로나 시기에 맞물렸었던 우연이 이런 큰 성공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도 항상 똑같은 플랫폼이고 미스트롯이나 현역가왕도 항상 트롯 오디션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보니 굉장히 몰락을 이미 야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보는 사람들만 보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갈라쇼가 잘 되어야 사실상 이 미스트롯4도 후속 예능 방송부터 미스트롯4도 콘서트를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기에 놓여졌다. 하지만 그건 역시 제작진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갈라쇼에서 댄스 여제 모니카 마스터가 역대급 콜라보를 예고했다라고 했는데 와, 전 진짜 이거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아니 제작진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라는 생각마저도 저는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유튜브 조회수와 많은 국민분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를 통해서 누가 더 집중받고 있고 누가 더 파급력이 큰지를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김용빈 가수도 참전을 했고 양지은 씨도 데려왔지만 시청률은 결국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출연하는 이번 갈라쇼가 왜 결과부터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TV조선이 자신들이 방영 중인 드라마 배우들을 앉혀놓고 야 이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보 타임이었습니다. 저는 뭐 광고 영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갈라쇼를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스트롯4 멤버들을 보고 싶은 건데 이게 또 심지어 미스트롯4 멤버들 중에 이엘리아 씨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드라마 촬영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말들도 많이 보이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 미스트롯4 멤버들이 주목받는 것보다 이렇게 드라마 배우들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소개가 되는 굉장히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야 미스트롯4 진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미스트롯4 시작하자마자 허찬미 씨를 주축으로 카메라가 계속 잡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반전 결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허찬미, 유미, 길려원 밀어주는구나. 이게 여전히 밀어주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구나. 야, 한 번 마스터단의 원픽을 받고 나니까 1등을 차지해도 원픽들을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제작진의 이런 편집들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이 황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시청자분들의 손으로 뽑아 만든 1등 가수 이소나 씨가 굉장히 빛바래지는 장면을 제가 지금 뭐 한두 개를 찾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미스트롯4 진짜 이거 회생 방안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찬미 씨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뭐 허찬미 1등 만들어주기 프로그램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번 미스트롯4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이번 미스트롯4의 첫 번째 무대 주인공이 누군 줄 아셨습니까? 바로 허찬미 씨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을 해보죠.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갈라쇼 오면 누가 제일 먼저 무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선 내에서 1등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탑5 기준이라면 뭐 뒤에서부터 하는구나, 그럼 5위부터 나오던가. 아니, 2등부터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에서 1등 이소나 씨를 두고 2등을 차지한 허찬미 씨가 이번 갈라쇼의 첫 솔로 무대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구나. 진짜 허찬미 씨를 제작진이 엄청 아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었다. 허찬미 씨의 첫 번째 노래 무대가 딱 끝나고 나서 3등을 차지한 홍성유 씨가 나와? 아니, 3등, 2등, 1등 순서도 아니고 1등, 2등, 3등 순서도 아니고 2등, 3등 그리고 1등이 나오나? 뭐 이러지? 아닙니다. 5위였던 윤태화 씨가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걸 무슨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스 앤 미스터 메들리 미션에 나왔었던 가수들 중에 김용빈 가수가 4위를 차지한 길려원 씨와 듀엣 무대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 허찬미, 그 다음에 홍성윤, 그 다음에 윤태화, 그 다음에 길려원. 그럼 순위로 따지면 2위가 부르고 3위가 부르고 5위가 부르고 4위가 부르는, 아니죠, 4위, 5위가 부르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윤태아 씨랑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등 가수 이소나 씨가 나중에라도 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영훈 씨 이번 노래 보시면서 많은 분들 어떠셨습니까? 객관적으로 어떠셨나요? 음이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도한 꺾기가 이 김용빈 가수의 노래 실력을 굉장히 좀 빗바래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선 무대 때도 화음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번 갈라쇼 때의 무대는 좀 더 실망스럽지 않았나. 그리고 누가 나왔는 줄 아세요? 홍성유 씨가 또 나왔습니다. 아니, 1등 가수 이소나 씨는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홍성유 씨가 최재명 가수와 또 한 번의 듀엣 무대를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소나 씨의 솔로 무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방송을 하고 나서 벌써 5개 이상의 무대가 펼쳐지고 난 이후에 1등 가수의 노래 무대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 아껴놨다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나왔냐? 바로 길려원 씨가 또 나옵니다. 이소나 씨 한 곡 부를 때 길려원 씨는 2곡째였던 거예요. 그러면 또 이소나 씨가 그러면 나오나? 아닙니다. 유미 씨가 등장을 합니다. 유미 씨가 아까 앞에 기사 홍보에 나왔었던 어떤 대단한 가수와 퍼포먼스를 벌일까? 이렇게 홍보를 뿌렸던 그 모니카 씨의 합동무대 주인공은 바로 유미 씨였습니다. 여러분, 유미 씨가 탑7 안에 들어갔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미 씨가 마치 탑5 멤버인 것 마냥, 탑7은 고사하고 탑5의 멤버인 것 마냥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대가 미스트롯과 안 어울린다라는 건 둘째치고 이게 완성도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뭐냐,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등장한 것이 단체 무대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허찬미 씨가 센터를 차지하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름 돋는 시점. 첫 소절을 허찬미 씨가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소절을 이소나 씨가 불렀습니다. 아니, 이게 해도 좀 너무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소나 씨를 응원하지 않는 분들도 허찬미 씨에게 억하심정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만큼 이 노래의 어떤 순서와 분량이 허찬미 가수에게 많이 올인되어 있었고, 이소나 씨의 분량은 너무나 적었다. 그리고 홍성윤 씨가 부르고 또다시 허찬미 씨가 부르고, 야, 참 이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1등 진이니까 솔로 가수 무대를 한 번은 더 줘야 하잖아요. 근데 윤윤서 양과 손비나 가수와 트리오 무대를 줘버립니다. 충격적인 건 이때쯤 시청률이 어땠는 줄 아세요? 경악에 가까웠다. 경악. 자, 시청 점유율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번 갈라쇼가 과연 두 자릿수를 기록할까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두 자릿수는커녕 한 자릿수뿐만이 아니라 폭락 사태를 이미 시청 점유율에서 예고를 했다. 자, 원래 쇼미더머니가 목요일 날 했기 때문에 TV조선의 미스트롯4가 시청률 경쟁에서 많이 불리했던 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갈라쇼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쇼미더머니를 보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JTBC의 이혼 숙녀 캠프가 6.4%의 점유율을 차지할 때 미스트롯4는 4.8%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최소 20%에서 30%의 점유율이 나와줘야 이게 6%에서 8% 사이의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야, 전 이걸 보면서 아니 벌써 중간 정도는 했는데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또 유미 씨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 탑5 보러 들어왔다가 채널 돌려버릴 것 같습니다. 유미 씨의 이 상사화는요, 더 오바스러웠고 더 음이탈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유미 씨의 노래를 듣는 관객들의 표정이 막 감탄에 엄청난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유미 씨의 노래 무대를 보고 감탄한 거 맞습니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 유미 씨의 무대가 너무 개인적으로 아쉬웠거든요. 본선 때보다도 못했고 본선 때보다도 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건 이번 갈라쇼 무대가 한 회차가 더 남아있단 말입니다. 2회차가. 근데 1회차 마지막 엔딩곡이 단체 무대 만남이었습니다. 허찬미 씨를 딱 잡아줘요. 그러면서 전주가 끝나고 누가 노래를 부르느냐? 허찬미 씨가 시작합니다. 경악스럽습니다. 허찬미 씨가 노래를 이렇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두 소절 부르는 동안 허찬미 씨가 다 했습니다. 아니, 첫 소절은 보통 1등 가수에게 주잖아요. 아까 앞에 무대에서 1등 가수에게 첫 소절을 주지 않았다면 두 번째 이 무대에서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허찬미 씨가 부르고 나서 이소나 씨가 그 다음 소절을 이어서 부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제작진이 이소나라는 1등 가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허찬미 씨가 1등을 못해서인진 모르겠지만 허찬미 씨의 포커싱이 엄청나게 맞춰져 있구나. 자, 이러면 열심히 하는 허찬미 씨 뭐가 됩니까? 허찬미 씨가 이번에 팬들 못지않게 안티가 많이 행성됐다고 해요. 허찬미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불렀고 노래 파트도 그냥 제작진이 주는 대로 나눴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부 다 허찬미 씨에게 올인되어져 있는 이 모습, 이소나 씨라고 못 느꼈을까요? 요번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못 느끼셨습니까?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시청률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방송 끝나기 한 15분 전 이쯤에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건데 이제는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응답하라 하이스쿨 5화가 막 방영이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70%대인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32%대까지 시청률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여기에서 나온 시청률이 미스트롯으로 간 게 아니라 이혼승려 캠프로 가서 이혼승려 캠프가 20.1%, 미스트롯4는 끝까지 10%대밖에 유지를 못했다. 야, 20%는 돼야 6, 7%인데 그럼 10%대니까 어떻습니까? 6% 미만의 시청률. 저번에 토크 콘서트가 7.1%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7.1%가 아무리 토크 콘서트였다 하더라도 어찌 본다면 미스트롯4의 연장선에 있는 방송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갈라쇼는 어떻습니까? 5%에서 6% 미만의 시청률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이거 나중에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한 적신호가 켜졌고 이것은 오로지 제작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최종 결승전 때 비하인드 이야기를 풀어냈죠. 객석에서 응원하는 부모님과 함께 남편 강상준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되었다. 근데 둘은 또 91년생 동갑내기 부부 아닙니까? 굉장히 친구처럼 지냈을 것 같은데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요즘 제가 관심을 받다 보니 강상준께도 관심을 많이 주고 계신다. 좀 신기해 하더라. 제가 미스트롯4에 나오기 전에 마음고생을 했었던 시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줬고 조언도 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강상준 씨가 뮤지컬을 하다가 드라마 매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노래를 할 때 뮤지컬 배우로서 할 수 있는 표현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특히 인생곡 미션이 주어졌던 최종 결승전 때 패티김님의 사랑은 생명의 꽃을 선곡하여 열창했지 않습니까? 이소나 씨가 이 결승전에서도 남편의 조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강상준 씨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탈춤도 전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인 분야에서 이소나 씨와 마주쳤을 가능성,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던 시기, 여러 부분에서 볼 때 이 남편 강상준 씨가 뮤지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국악의 조예도 굉장히 많고 뮤지컬도 하면서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되는 이소나 씨에게 엄청난 조력자가 되었다. 7년 중에 아마 6년은 이소나 씨가 생고생하는 거를 옆에서 다 지켜봤을 겁니다. 아내 되는 입장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입장, 남편 되는 입장에서 이소나 씨의 창창한 앞길에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입장, 두 입장이 충돌할 법도 한데 참 두 사람이 대단한 것은 7년간의 연애 동안 그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결국 결혼의 결실을 맺었고 그 결혼의 결실이 두 사람이 정말 잘 나갈 때 막 엄청 유명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보면 뭔가 미스트롯 전 시즌에 양지은 씨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소나 씨가 이런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역전승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결승 무대 때의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아온 이유에 대해 노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노래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제가 있게 해준 이유도 오로지 가족이었다. 나 항상 그대 위해 살리라. 이 가사가 인상적이었다. 노래하는 이유가 내가 행복해서도 있지만 저를 위해 희생해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마지막 곡으로 가장 적합했다. 어머니가 많이 우셨던 게 기억이 난다. 더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엄마를 보면서 일부러 웃으며 노래를 많이 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소나 씨가 이 감동적인 가족 애가 빗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참가를 후회하고 있는 늘 변함없이 노래하고 싶다 라는 이소나 씨. 트롯 오뚜기에서 이제는 만능 트롯 퀸으로 우뚝 섰다라는 허찬미 씨. 국악에서 트로트로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는 홍성윤 씨. 트로트를 좋아하는 대학생에서 이제는 가수가 되고 싶은 트롯 길려원 씨. 솔직한 매력의 윤태화 씨까지. 이들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스피노프 프로그램 기자간담회가 마냥 좋은 얘기만을 듣지는 못하고 있다. 자, 우선 이소나 씨가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미스터롯4를 준비하며 그래도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이유에 대해 자신 스스로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홍성윤 씨 역시 믿기지 않는다. 굉장히 꿈 같고 평생 깨고 싶지 않을 정도의 꿈이다. 행복한 나날들이 보내지고 있다. 마스터 예선 단계에서 떨어져 집에 갈 줄 알았다라고 하는 길려원 씨 역시
이렇게 귀한 무대에 설 수 있어 너무 신기하다. 5명 안에 든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윤태화 씨 역시 저는 18년 차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허찬미 씨가 사실 이소나 씨에 이어 두 번째 미스트롯4 출연을 후회하고 있는 참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은 바로 마스터단의 편파 점수 때문이었습니다. 1등한 송가인 씨도 못 받은 점수를 허찬미 씨가 받았습니다. 만점에서 2점 모자른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런 가수가 있었나요? 저는 트롯 오디션에서 전무후무한 점수를 허찬미 씨가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로지 마스터단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마지막 생방송 국민의 선택에서는 결국 허찬미 씨가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2등 했으면 뭐합니까? 많은 국민분들, 시청자분들이 허찬미 씨의 팬이 아닌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이소나 씨가 못 받았던 인정과는 차원이 다른 비판을 허찬미 씨가 받고 있으니 이거 2위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건 이 허찬미 씨의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제가 13살 때부터 연습생으로 시작하여 긴 가수 생활을 했다. 저 스스로에 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오디션 4수생인 만큼 미스트롯4에 도전하기 전 3번의 오디션을 거치며 항상 최종 문턱에서 떨어지는 것이 자신 스스로도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건가 했다라고 의중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거예요. 허찬미 씨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도전하여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고 탑5에 올라온 것 자체가 이번 시즌의 목표였는데 선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미스트롯4에서도 잘 안 되면 가수 활동을 접을 생각까지 했다라고 고백한 바 있는데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밀어주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집중 조명하지? 제작진이 그래서 공정하게 편집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길려원 씨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에이스전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았다. 감기가 엄청 심했었다. 잘하는 언니들 사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애를 썼었던 길려원 씨의 노력이 조명받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으로 내몰리게 됐다라는 거죠. 허찬미 씨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무섭지만 도파민이 중독되는 것 같기도 하다. 대중분들의 반응과 직접적인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으며 자기 객관화가 되며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들이 지금 발표한 이번 스핀오프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정육토 콘서트와 예능방송으로 이어지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역가왕과 굉장히 유사한 사태예요. 그러니 이들이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갈수록 점차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가수들이 그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애를 썼지만 마스터단의 황당한 점수 체계와 제작진의 이 편집점들로 인해서 많은 불공정함을 야기시켰고 그것이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떠나버리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스트롯4의 시청자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서 사실 공연 끝나고 나서 정말 말이 많았거든요. 현서 양도 염유리 양도 탑5에 밀려난 건 허찬미, 길려원 두 사람의 밀어주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조금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윤윤서 양이 2등, 염유리 양이 4등. 그러면 이소나, 윤윤서, 홍성윤, 염유리
윤태화 요런 식으로도 순위가 충분히 될 뻔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롯 경연인데 미스트롯 4 탑5에 염유리와 윤윤서보다 트롯 잘 부르는 가수가 있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미스트롯 4 전국 투어 콘서트에 윤윤서, 염유리 두 사람을 왜 넣었는지, 두 사람은 이렇게 비교가 돼요. 허찬미가 퍼포먼스의 달인이고 한국의 비욘세다. 이런 극찬을 받습니다. 언론에서. 이소나는 김용임의 천년악으로 신금을 울렸는데 사실 10대 7의 허찬미 승리라기보단 이소나에게 더 많은 점수가 가야 했다라는 소신 발언도 합니다. 그러면서 허찬미에게는 심사가 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퍼포먼스 없이 당신은 얄미운 나비를 불렀을 때도 1500점 만점 기준 1498점. 이 점수는 너무 높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려원 양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미스트롯 4는요,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는 걸 언론사에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최고 예능 방송인 만큼 완성도를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제작진의 개입이 지나쳐 보이는 자막도 어지럽다. 마스터들의 심사 역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격을 높여야 한다. 윤윤서가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라고 어머니를 애절하게 불렀는데 이경규 마스터가 어머니만 찾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불쾌했다라고 관객을 웃겼지만 여기는 그런 예능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서주와 배아연 두 마스터는 하나로 묶어뒀고 마스터로 한 표를 줬으면서